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합시다. 인적 자원 관리 또는 인사행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채용, 개발, 사기 관리 또는 확보, 개발, 유지 관리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적 자원의 확보, 채용안, 계획, 모집, 선발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쟁점, 답부터 기억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답은 출제 가능성이에요. 만약에 인력 계획안 수립하자는 얘기고 모집은 폐쇄형이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개방형이 나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폐쇄형 채용이었기 때문에 개방형 채용으로 가자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선발은 과거 시험하고 면접 위주였는데 NCS 이른바 역량 중심의 선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연히 시험 나오겠죠. 개방형, 그래서 관관 경쟁인 공공이라고 됩니다.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의 경쟁인 공모직위 제도. 이 제도 이름을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인사행정부터 재무행정은 좀 더 제도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이름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방형은 우리가 민관 경쟁입니다. 민관 경쟁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개 경쟁 채용이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경력 경쟁 채용, 이른바 과거에는 특별 채용이라고 얘기했는데 특별 채용 방식을 점차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능력 개발에서는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직교 평경, 직무 관리, 그 사람이 하는 직무를 분석해서 평가하고 직무를 사람에게 배치해야 됩니다. 이걸 직무 설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직무 설계는 전통적인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설계했는데 너무 그것이 인간 소외나 할거주의를 야기하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라서 새로운 직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평설입니다. 교육훈련은 과거에는 OFJT, 이른바 OFJT라고 해서 과거의 미래 OFJT죠. 직장 외 훈련. 직장 외 훈련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제는 리얼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이른바 액션러닝과 역량 교육이 강조되고 아예 자기주도 교육 훈련으로 가야 된다. 이른바 SD가 강조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는 우리 원래는 이제 근무 성적 평가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4급 이상은 직무 성과를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고요. 5급 이상은 근무 성적 평가입니다. 그죠? 정확하게는 이제 성과 계약 평가고 근무 성적 평가죠. 우리 학문 이름은 평정이 되겠습니다. 역량 평가가 있습니다. 역량 평가는 이 두 개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역량 평가는 5급에서 4급 올라갈 때, 4급에서 3급 올라갈 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경력 관리, 인적 자원의 활용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냈다가 파견, 전입, 전보, 인사이동, 그죠? 인사이동, 인적 자원의 활용, 그 사람의 인사이동을 다 모으면 경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경력 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승진 등이 있는데 전직, 전보. 전직은 직렬을 그냥 기초 개념이죠. 전직은 직렬을 바꾸는 것이고 전보는 보직을 이동하는 거죠. 인사교류는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에 관한 민간 근무 휴직 제도라든지 민간 기업인들이 공직에 오는 것들이라든지 중앙공무원이 지방에 내려간다든지 등의 다양한 인사교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상생적 노사관계. 좋은 공무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상방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이죠.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사협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연방 노사관계청과 같은 노사관계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보상은 총보상의 관점에서
경제적이며 직접 보상은 보수, 경제적이며 간접 보상은 폭리후생이죠. 비경제적 보상은 명예전당, 훈장, 자긍심 등이 있겠고요. 방출관리라고 쓰면 안 되고 퇴직입니다. 최근에는 나이에 따른 퇴직을 했는데 58년생 베이비붐의 본격 됐습니다. 베이비붐이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 은퇴를 퇴직을 시작하면서 이제 정년 연장이라든지 임금 피크제, 퇴직 프로그램 이를 우리 아웃플레이스먼트라 그랬죠? 아웃플레이스먼트. 민간 기업에서는 전직 지원 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색에서는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기타 사기 관리가 있습니다. 공직 윤리나 충성, 신분 보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고충 처리, 제한 제도, 인사 상담 등이 우리 인사행정 체계에 많이 나오는 사기 관리 방법입니다. 사기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 제도입니다. 인사 제도. 인사 제도는 인사 기반 또는 인사행정의 제반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분종 접기원이죠. 가시죠. 개보선, 직교 평경, 노상 방기, 계획, 모집, 선발, 직무관리, 교육훈련, 인사평가, 경력 관리. 노중립 재상 충신했을 때 할 때 나중에 보겠지만 유지관리 핵심은 노사관계 관리, 노상방기, 보상이죠. 보상관리, 방출관리라고 우리가 외우지만 답안 쓸 때는 퇴직관리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사기관리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공직분류는 이론적으로는 사람 중심의 계급제와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널리스트, 이른바 사람 중심의 일반 행정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스페셜라이즈, 이른바 계급제적 요소를 점차 강조해주는 이른바 스페셜라이즈드 저널리스트, 이른바 계급제의 계와 직위분류제의 직자를 합친 계직제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 전문 경력관, 성과급이라는 요소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무원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직종, 직군, 직렬, 직급의 문제로 나눠줬습니다. 직종은 근로 형태별로 나눕니다. 다시 말하고요. 직종은 근로 형태별로 나누기 때문에 정규직의 상관이었지만 임기제의 시간 선택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직군, 직렬에서는 재경, 직유의 재경, 직렬화, 보통 직렬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 생명, 과학,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직렬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국외급자의 직무 직급은 이제 좀 더 줄여가지고 고공단에서 하고 있는 직무 등급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에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자 뭐라고요? 공무원들의 종류에 대한 개편 방안, 공직 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이 나오면 그냥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직종은 다양화해야 되고 직군, 직렬은 세분화해야 되고 직급은 단순화해야 된다. 요 정답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인사행정의 접근법, 역사죠. 인사 철학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뽑았을 것인지에 관한 철학이죠. 철학. 인사행정을 바라보는 특히 채용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의 변화죠. 역관주의는 정당만 뽑았죠. 실적주의는 공개 경쟁 채용을 강조하고 대표관료제는 할당제 등을 통해서 뽑자는 것이고 전략적 인재를 확보하자. 역량 중심으로 뽑자.
다양성 위주로 뽑자. 그래서 전역다가 우리나라 미래 인사행정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인사 기반에서는 법률이 있는데 이거는 있으니까 넘어가고 인사기관은 인사혁신처는 미국식 OPM으로 해야 되고 인사혁신처 밑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미국의 실적주의 보호위원회 메리트 시스템 프로텍션 보드 실적주의 보호위원회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사의 원칙은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갖춰야 될 것은 인사효율과 인사민주성입니다. 효율적 인사관리와 민주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행정의 기본 체계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인사 환경의 변화, 대외, 대내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 환경의 변화는 대외적 인사 환경의 변화. 자, 대외적 인사 환경의 변화. 우리 이제 많이 했던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포스트 모던, 다양화, 저조고양,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저는 이제 저조고양을 좀 더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대외적인 행정 환경 또는 인사 환경의 변화는 정보화. 요즘 이제 정보화보다는 스마트화라 그러고 스마트화보다는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하고 저저고양이라는 환경 변화 그리고 대내적 환경 변화 특히 이제 110만 명의 공무원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110만 명의 공무원 구성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공무원 구성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근로세대 또는 노동세대의 다양성 또는 공무원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다양해지면 노동가치, 근로가치관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우리 했던 것처럼 조용한 세대는 우리로 치면 1945년 이전입니다. 베이비붐은 우리가 이제 넓게 잡으면 우리나라에서는 58년 전쟁 이후 1953년부터 63년 이렇게까지 보통 잡기도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 X세대가 있고요. 차세대가 있습니다. 차세대는 80년 이후입니다. 미국식 기준으로 하면 80년 이후죠. 이제 이분들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80년 이후들이 2000년이 되면 20살이 됐겠죠. 근데 지금 벌써 2000년생들이 2020년이 되면서 이제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세대 구분은 이렇게 하는데 답을 쓸 때는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다시 뭐라고요?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차세대의 본격 진입. 다시 뭐라고요?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와 차세대의 본격 진입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근로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쪽을 다양하게 바라봐 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80년생 이후들은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을 너무 강조하죠. 그죠? 워라밸을 너무 강조합니다. 워라밸을 엄청 강조하지만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여전히 어떤 성공, 성취, 야망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사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이 차세대고 X세대들의 자녀들이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 그죠?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래야 될까? 하여튼 요즘엔 아직 학문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쓰지는 않는데 그죠? 됐습니다. 2000년생 이후 N세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신조어들은 있는데 아직 우리 학계에서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베이비붐 X세대, Y세대라 그러고 이쪽을
G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청 용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다시 베이비붐 세대 X, Y, G로 갑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이 Y세대죠. 80년생 이후고 X세대의 자녀들이 G세대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자,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두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58년생들이 2018년에 60세를 맞으면서, 그죠?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 58년생, 59년생, 60년생, 이제 내년이면 60년생들이 은퇴하게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올해 60년생이군요. 내년은 61년생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차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차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근로의 가치관, 노동의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채용, 개발, 사기 관리가 바뀌어야 되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죠. 여성 공무원들이 이제 약 46%, 그냥 50%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공무원들은 조금 인원이 바뀌는데 한 110만 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중앙 지방 공무원보다는 여성 공무원들이 우리 약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등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인사행정의 미래 방향입니다. HRM의 미래 방향은 전역다라고 그랬죠. 전략, 역량, 다양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전략 관리, SM, HRM이죠. 전략적 관리. 그죠? 전략적 관리라는 것은 있습니다. SWOT 리비전입니다. SWOT 분석을 통해서 미션 비전 전략을 설정하는 거죠. 자, 우리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트리티는 잘 아시죠? 우리가 조직이 가진 강점하고 위크니스, 약점이죠. 오퍼튜니티는 환경이 주는 기회와 트리티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SWOT 분석을 통해서 조직이 나가야 될 미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 문재인 정부의 우리 비전이죠. 미션입니다. 비전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죠. 그럼 전략은 열린 인사행정. 적소공신. 적재적소 공정한 신뢰. 됐습니다. 우리 앞에 책에 다 있습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해서 국민의 나라라는 미션 조직의 정당의 근거죠. 정당의 근거를 한 다음 비전,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의 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인사행정의 전략을 수립한 다음, 자, 그 다음부터는 채용이죠. 무슨 채용? 이른바 전략적 채용, 전략적 확보, 계획, 모집, 선발인데, 이 전략적 모집에 바로 우리가 아는 민간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와 국민 추천제, 헤드헌팅, 자, 이러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발 관리에도 직교평경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략적 개발 관리에서 액션 러닝하고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역량 기반 교육 훈련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요. 전략적 평가 요소에서는 역량 평가, 이 역량 평가 있어가지고 좀 쓰기 좀 그렇긴 한데, 뭐 MBOC 평정이나 민간 기업에서는 균형 성과 관리 관점에서의 평가 제도가 강조되고 있고요. 전략적 경력 관리에서는 이른바 전문 경력관,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전문 경력관으로 지정해서 좀 더 핵심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관점이죠. 자, 유지 관리에서는 우리 이제 보수, 뭐 성과급 같은 것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조직이 수립한 어떤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은 전략적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인사기관이 체인지 에이전트, 이른바 체인지 에이전트, 변화 선도자, 변화 담당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하여튼 여기는 다 밑에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 무엇을 하든지, 그죠? 전략이든 역량이든 다양성이든 결국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 담당자로서의 인사기관은 꼭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조하는 것은 역량이죠. 역량은 외행성 측계 외워야 됩니다. 이제 놀겠죠. 역량은 외행성 측계 맞죠? 외행성 측계. 외적인 겁니다. 관찰하고 외적이니까 측정하고 개발할 수 있겠죠. 성과와 관련된 행동. 다시 그냥 고성과 행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다시 고성과자들이 보이는 행동을 역량이라고 그러고, 이 역량을 모델링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역량 HRM이라고 합니다. 자식특기동, 됐죠. 역량의 내적 구성 요소에 보면 자기 개념, 지식, 특질, 기술, 동기, 요 5가지인데 요거보다는 위에 있는 거 요거 꼭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역량은 뭐라고요? 외행성 측계. 다시 뭐라고요? 외행성 측계. 역량은 외적으로 행동과 관련해서 성과 관련된 거고 측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 외행성 측계. 자, 역량 모델링을 그래서 이제 역량 모델링을 한 다음 역량 기반에서 확보한다. 이른바 NCS, 이른바 역량 기반 채용이죠. National Standard, Competency Standard, 국가 직무 역량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으로 나눠서 역량을 모델링한 다음, 그죠? 역량을 모델링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 직무 역량은 기능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리더십 역량은 관리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를 들면 마케팅 과장님하고 영업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케팅 과장이나 영업 과장이나 우리 조직의 구성원이니까 공통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마케팅하고 영업이라는 것은 자신이 맡은 기능, 직무죠. 그래서 이것은 마케팅 과장님은
마케팅도 잘해야 되지만 과장으로서 관리, 그죠? 과장으로서 리더십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역량,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모든 조직원이 갖춰야 될 역량, 공통 역량. 그 사람이 하는 기능, 직무와 관련된 역량은 기능 역량, 직무 역량.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역량, 리더십 역량이랍니다. 그래서 역량을 진단하고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 교육 훈련, 역량 기반 교육 훈련, 그렇죠? Competence Based Curriculum의 약자입니다. CBC는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역량 기반 교육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교 편경이죠. 그래서 이제 직무 역량 모델링을 하고 진단한 다음에 교육 훈련, 평가, 그다음에 역량 중심의 경력 관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역량 평가는 그렇죠. SES는 4급에서 상급으로 들어올 때 말하는 거고 과장급은 5급에서 4급. 보통 4급은 과장입니다. 그죠? 하고 역량 중심의 경력 관리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 이른바 속지 임용제입니다. 그죠? 5급 이하 공개 경쟁 역량 시험을 통해서 빠른 승진 9급 있고 5급 있는데 이제 고시로 들어가면 5급부터 하는데요. 9급, 7급 채용도 있는데 보통 9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25년씩 걸리니까 공개 경쟁 역량 승진 시험은 속진이용 이른바 패스트 트랙입니다. 패스트 트랙. 빠르게 승진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빠르게 승진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패스트 트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상은 역량급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역량 HRM은 맨 처음에 뭐요? 역량이 뭔지를 정의해 줘야 되겠죠. 외행성 측계. 다시 뭐라고요? 외행성 측계. 외적이다. 행동, 성과, 측정 개발할 수 있다. 자식 특기동안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건 기억해야 되겠죠.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또는 공통 역량, 기능 역량, 관리 역량 기억한 다음에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NCS 역량 기반으로 체육하고 역량 교육, 역량 평가, 역량 중심의 보상 관리.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량 인적 자원 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사기관이 적극적인 변화 담당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미래 인사관리의 미래 방향은 바로 또 하나가 다양성이죠. 다양성. 다양성은 인간이 가진 다양성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다문화주의죠. 다문화주의.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10%.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초중고에서 1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사회가 우리나라에 진입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다양성 관리는 좀 배경이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찾아서 봅시다. 대외적으로는 다문화주의가 이제 우리 사회로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만 명이 넘어서고 전체 초중고생의 약 10% 이상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외적인 다양성일 뿐만 아니라 대내적 측면에서도 이제 남녀가 50대 50이 됐다는 측면, 그리고 근로 세대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특히 베이비부머의 본격 은퇴와 차세대, 베이비부머의 본격 은퇴와 차세대의 본격 진입이 노동의 가치나 근로의 가치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다양성을 촉진, 자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다양성 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성은 내외장. 인간의 다양성은 뭐라고요? 내외장. 내적인 다양성, 외적인 다양성, 장소적 다양성인데 우리는 이제 장소적 다양성을 우리는 좀 차별화로 쓸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책에서는 다 내적인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 다양성 두 개지만 강조하지만 우리는 다양성 관리를 조금 장소적 다양성에서 이른바 스마트 워크를 좀 더 많이 적기 위해서 우리 장소적 다양성까지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적 다양성은 동기, 성격, 능력, 가치인데 조직론과 관련해서는 동기, 욕구죠. 특히 이제 경제적 욕구보다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워라벨이라는 일과 생의 균형을 강조하죠. 동기의 다양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다양성은 우리나라의 지역, 성별, 남녀 문제죠. 장소, 근로장소, 노동의 장소는 전통적으로는 오피스였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또는 원격 근무 등을 많이 하는데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C는 센터의 줄임말입니다. 때로는 모바일 스마트워크는 재택 근무 더하기 모바일 근무 등을 합친 개념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내외장 외워야 됩니다. 다시 최상기조 내외장 다양성 인간의 다양성은 내적 외적 장소 역량의 종류는 뭐라고요? 기능 역량, 관리 역량, 공통 역량. 다양성은 뭐라고요? 내적, 외적, 장소적 다양성. 자, 학부에서는 균형인사, 우리 대표 관료제를 넘어서서 이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나 탈북민, 더 나가서 이제 우리 LGBT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성소수자들의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직무 내용의 다양성은 직무를 재설계해야 되겠죠. 엔라지먼트는 수직적인 반대죠. 죄송합니다. 엔라지먼트는 수평적으로 직무를 늘려주는 것이고 엔리치먼트는 수직적이죠. 엔리치먼트는 분권화,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직무 수행이 철저한 분업이었는데 직무 재설계, BPR,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근본적이고 극적인 그리고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직무를 변화시켜서 seamless, 이른바 자체 완결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직무 재설계인데요. 자, 다양성 관리는 요거보다는 밑에 있는 이른바 간접 보상, 경제적이면서도 간접 보상을 우리가 복리후생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이면서 직접 보상을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리후생의 다양화, 홀로 비 맞고 건강 가락 외워야 됩니다.
홀비 맞고 너무 크네요. 홀비 맞고 건강 가라. 그죠? 홀비 맞고 홀비 맞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건강 가라 됐습니다. 근데 근로시간 보상의 다양화죠. 보상의 다양화. 근로시간의 다양화. 그러니까 다양성은 뭐라고요? 채용의 다양화, 개발의 다양화, 그다음에 유지관리에서 보상의 다양화와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저렇게 얘기 많이 하고 우리도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자, 재량근무는 특정 과제. 다시 뭐라고요? 특정 과제를 완수하면 근로시간을 충족해 준 걸로 집중근무는 잘 아시죠? 3.5 근무죠. 월, 화, 수 12시간, 목 4시간 해서 3.5. 파트타임은 아까 했죠. 시간 선택이죠. 시간 선택 근로라고 그랬고, 탄력 근무는 시차 출퇴근이면 요즘에 이제 탄력 근무라 안 그러고 시차 출퇴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차 출퇴근. 시간 차이를 두고 출퇴근하는 거죠. 하루 단위, 일일 단위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거죠. 근무 시간 선택제입니다. 뭐 많이 할 수 없죠. 교대 근무는 뭐 잘 아시죠? 뭐 병원 8시간 3교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여러 공공조직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없고요. 교대 근무는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조직에서 있죠. 소방, 경찰, 병원 등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조직에서는 교대 근무가 활발화되어 있습니다. 공공조직에서는 요 세 개를 많이 하죠. 그죠? 요거 재량 근무, 집중 근무, 탄력 근무. 특히 이제 시차 출퇴근 제도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바로 이 스마트워크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워크는 기존의 재택 근무에다가 모바일 근무를 우리가 보통 이동 근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바일이 이동이니까. 그리고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가서 하는 스마트워크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워크는 전통적인 재택근무에 모바일 근무에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오시면 자, 가시죠. 이 세 개만 제대로 외우시면 복습하실 때 특별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이 세 개만 제대로 외우시면 인사행정의 큰 틀에서는 다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죠. 다양성, 다문화주의나 남녀의 근로세대의 다양화에 따라서 다양성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인간의 다양성은 내적, 외적, 장소적. 내적은 동기나 가치, 외적은 인종, 성별, 지역이죠. 학부에서는 대표 관료직을 넘어서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민들을 전략적으로 채용해야 되고, 자, 개발 관리에서는 직무 내용이나 직무 과정을 다양해 줘야 되지만 역시 논점은 뭐다? 유지 관리에서 복리후생의 다양화, 근로시간의 다양화, 복리후생의 다양화. 뭐 넓게 말하면 보상의 다양화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복리후생의 다양화, 근로시간의 다양화. 자, 홀비 맞고 건강 가라. 홀리스틱, 비경제적, 맞춤형, 건강, 가정, 라이프 사이클. 근로시간의 다양화, 재중 파탄 선교.
됐습니다. 근로장소는 스마트 워크를 확대해 나가야 되고 이 세 가지 전역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사기관의 적극적 역할.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놓으면 OPM, 그죠? 미국식 OPM,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 자원 기반 관점, 리소스 베이스 뷰입니다.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근거입니다. 조직의 경쟁력의 원천을 조직 보유하고 있는 자원 LK밖에 없잖아요, 그죠? 조직이 생산 요소는 LK밖에 없으니까 기계는 모든 컴퓨터, 기계는 모든 기업에서 비슷하지만 역시 인적 자원, 그죠? 내적 요소, 그래서 인적 자원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은 조직론에서 말한 것처럼 조직의 생존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거다. 아니면 환경을 제어하는 거다. 적응하는 것은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고 제어하는 것은 RDT라든지 SCT와 같은 관점인데 반이라는 학자는 왜 환경을 적응하고 환경에 맞추느냐? 환경이 우리 조직한테 맞추면 되지 않느냐? 우리 조직이 보유한 우수한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의 원천을 찾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조직이 보유한 자원들이 어떤 측면이 있어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바로 이겁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꼭 갖춰야 될 거. 여러분들이 핵심 인재다. 이 조직에서 없었으면 안 된다. 조직이 나한테 와서 쩔쩔맨다. 조직이 리더가 아유 우리 잘해보자라고 계속 좋은 유인을 제공해준다. 핵심 인재다. 바로 희소데모 특비입니다. 요걸 갖춘 인재가 그 조직의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조직의 핵심 인재는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대체 불가능성. 그 사람한테만 있으니까 비대칭성이겠죠. 모방을 할 수도 없고요. 특수성이라는 것은 스페시피시티는 어떤 고착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희소데모 특비, 희소하며 대체 불가능하고 모방 불가능한 이러한 인재가 핵심 인재라는 거죠.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모방 불가능한 인재, 바로 이러한 인재가 핵심 인재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희소데모 특비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인사행정이 갖춰야 될 원칙, 인사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녹사 공존번영, 노사 공동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좋은 인사행정은 조직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되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일할 맛 나는 직장 또는 이 직장 생활에서 나의 가치 또는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직 차원에서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이죠. 경제성, 이코노미, 효율성, efficiency, effectiveness, 효과성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quality of work life, 아주 중요한 단어죠. 직장 생활의 질, 이건 이제 우리가 quality of life 아시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QOL인데 삶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quality of work life 직장 생활의 질이 QWL이죠. 직장 생활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노동의 인간화 또는 인간적 노동 또는 인간적 관리, 민주적 관리,
자, 인사행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아주 비인간적으로 획일적이고 참여가 봉쇄되고 불공정성이 심화되는 그러한 비인간적 관리가 아니라 개인화, 민주화, 공정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성장 발전, 그래서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이 높아지는 인사 관리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앞에 더 넣어야 되겠다. 그죠?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성장하고 발전하겠죠. 그럼 나의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이 높아지겠죠. 좋은 인사 관리가 갖춰야 될 요건. 인사 관리를 통해서 행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되고, 그러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배려, 관심, 성장 발전을 시켜줄 수 있는 개인화, 민주화, 공정화, 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노동의 인간화, 인간적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관리의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인사 민주성과 인사 효율성이 동시에 제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우리 전반적인 인사행정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